최종 실전 매매 5번째 시간입니다. 근데 아쉽게도 오늘은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쭉 기초적인 거부터 다시 한번 짚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조금 시간이 좀 길지도 몰라요. 보통 때는 제가 한 5시간 정도, 5시간이래. 5분 정도로 맞추려고 노력을 좀 했는데, 마지막에 정리하는 시간이라서 좀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먼저 기술적인 분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기술적인 부분은 전부 후행지표다. 후행지표다라는 점 염두에 꼭 좀 두시고요. 그 다음에 동행지표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 동행지표는 뭐가 있냐면, 동행지표는 거래량은 동행지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래가 되려면 매수와 매도가 서로 맞부딪혀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 동행지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선행지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주식 거래를 하느냐, 시장을 살펴보느냐, 아니면 코인을 거래하느냐 하는 부분들에 따라서 선행지표는 내 마음이다 라는 점 꼭 좀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 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마지막 중요한 부분들, 확률을 높이는 작업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진행을 한다라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 둘, 셋, 넷, 이동평균선, 그 다음에 캔들, 그 다음에 거래량, 그 다음에 보조지표. 보조지표는 어느 거나 봐도 좋지만 그 중에 저는 스토캐스틱을 본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부분은 허리는 아주 굉장히 좀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동평균선을 볼 때도 그렇고 캔들을 볼 때도 그렇고 이 허리라는 점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거래량은 동행지표로서 상당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대량 거래가 발생되는 자리, 그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가장 처음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다들 이동평균선 설정 어떻게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존에 있는 이동평균선 하나씩 다 지우고 스토캐스틱도 지워버리고, 차트가 지금 현재 나오는 거는 캔들하고 그 다음에 거래량만 나옵니다. 그러면 먼저 이동평균선을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동평균선을 보면 여기 보면 지표를 누르면 거기 아래쪽에 이렇게 쭉 여러가지 보조지표들이 나와요. 그 중에 이동평균선을 찾으시면 이동평균선을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이동평균선을 4개를 쓰니까 둘,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셋,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 4개를 눌러요.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쓰는 보조지표가 또 뭐를 쓰냐면 스토캐스틱을 쓰니까 스토캐스틱을 한 번을 하나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오버레이라고 돼 있는 뱅글뱅글 돌아가는데 오버레이라고 조그맣게 있는데 없다가 오버레이에다가 그냥 올려만 놓으면 여기 이렇게 쭉 나와요. 이동평균선이 지금 52평선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씩 바꿔보겠습니다. 여기 톱니바퀴 모양으로 들어가면 톱니바퀴 모양에 50으로 돼 있는 애를 5로 바꾸고, 그 다음에 색깔을 저는 빨간색으로 쓰겠습니다. 이거는 색깔은 편한 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돈을 누르면 끝냈다. 그러면 5 이평선 하나 지금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동글뱅이
그 톱니바퀴 들어가면 15 하나를 15로 바꾸겠습니다. 15로 바꾸고 저는 15는 파란색을 좋아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오버레이 들어가서 50이 있는데 50은 그냥 냅두고 색깔만 저는 까만색으로 쓰기 때문에 까만색.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평을 잡는다. 톱니바퀴 누르고 그 다음에 여기 200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색깔은 저는 초록색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동평균선은 5, 15, 50, 200 세팅이 완료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스토캐스틱 톱니바퀴 역시 누르면 여기 기간이 14로 들어가 있는 거를 뭐 14를 봐도 좋고요.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나요. 14를 봐도 좋고 그 다음에 8로 바꿔도 좋고 그래서 편하신 대로 바꿔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 패스트가 있고 슬로우가 있는데 이것도 색깔이 바꾸고 싶으시면 바꾸셔도 좋습니다. 뭐 보통 패스트를 뭐 빨간색으로 놓고 슬로우를 파란색으로 놓고 이러면 좀 보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스토캐스틱도 바꿨다. 그러면은 차트의 세팅은 일단 잡혀졌습니다. 자, 제가 보는 차트의 가장 기준을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뭐 일봉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30분 분봉을 보고 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차트의 기준은 항상 4시간 차트 그 다음에 제가 보는 기준은 이동평균선은 5, 15,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200 요렇게 보고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은 아래쪽에 8, 3, 3 근데 지금 컴퓨터에서 세팅을 잡을 때는 스토캐스틱에 833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 핸드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는 여기가 기간이 %K, %D 이렇게 돼 있다는 점 요거 좀 참고하셔서 나중에 그 세팅을 잡을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지표값도 전부 설정을 했으니까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대로 그 스트라이크 그냥 스트라이크 가지고 그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트라이크를 보면 한 대표님이 방송을 하셨던 그것처럼 스트라이크가 202평을 돌파가 들어갔다. 그러고 난 다음에 위에서부터 아래쪽으로 실실실실 내려왔다. 근데 보조지표를 보면 지금 쌍공댕이나 쓰리공댕이 근처에 움직인다. 그러면 보조지표가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되면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될 때 그때 매수 타이밍을 잡아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서 단순히 그렇게 봐도 좋고 하나 더 좀 더 확률을 이제 높여나가는 작업을 진행을 할 텐데 어떤 확률을 높여나가냐면 차트를 조금 크게 보겠습니다. 차트를 조금 크게 보면 실질적으로 얘가 지금 허리 위에 있나 아래에 있나 그 부분을 한번 보려면 여기 연필 표시가 있는데 연필 표시를 누르면 여기 아래 이게 피보나치 되돌림이에요. 제가 지금 갖다가 대고 있는 게 피보나치 되돌림을 찍어서 보면 바닥이 있는 자리 그 다음에 꼭대기에 찍었던 자리 요 부분을 살펴보면 요 부분에서 이 부분을 하나의 캔들로 보자 이거죠. 하나의 캔들을 뭉쳐보게 하는 겁니다. 캔들을 뭉쳐보기를 해서 허리를 딱 잡으면 여기 50% 되는 자리를 딱 잡으면 여기 있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은 현재 61.8% 있는 자리 그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50%가 지금 아래로 내려갔기 때문에 힘은 조금 약해졌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나중에 얘가 50% 있는 자리 금액으로 따지면 51,100원인데 51,000원 위쪽으로 돌파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힘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5만 1,000원 있는 자리가 좀 중요하다. 이 부분을 돌파를 하느냐 못하느냐를 살펴봐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캔들로 봤을 때.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으로 본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동평균선이 지금 현재 데드 크로스가 발생이 됐다라는 점이에요. 202평선 위에는 있는데 52평선이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52평선이 맨 아래에 있는 거꾸로 역배열의 흐름이라는 거죠. 다행스럽게 52평선의 꼬리는 아직 위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빠르게 돌아서기 시작하면 그러면 위로 투르륵 올라가기는 쉽다. 꼬리가 위쪽으로 있기 때문에. 근데 현재 역배열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으로 봐도 현재는 힘이 조금은 약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있는 가격대를 보면 이거는 바닥권의 가격대다. 그러면 바닥권의 가격대에서 이동평균선 5이평선을 먼저 돌파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22평을 완전히 돌파하는 자리 5만 1,000원 있는 자리가 돌파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힘이 생기겠다. 그러면 그때 필요한 부분은 동행지표인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5만 1,000원을 상향 돌파하고 그 다음에 여기 스토캐스틱은 골든크로스를 발생을 시키면서 우상향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다 라는 점을 전체적으로 확률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하나씩 그러니까 뭐 캔들로 봤을 때는 어디다. 그 다음에 이동평균선으로 봤을 때는 이동평균선에는 지금 힘이 있다 없다 매수를 할라 힘이 생길라 그러면 어느 자리가 힘이 생길 것이냐. 그 다음에 현재의 보조지표의 흐름은 보조지표가 침체권이냐 과열권이냐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래량은 동행지표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폭발적으로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바닥 징후 요 부분들을 체크를 해 나가면서 보다 신뢰성을 높이는 작업을 진행을 하신다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을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서 실전 거래를 하실 때 있어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는데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부분이 뭐냐면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이 차트는 기술적인 지표는 전부 지나고 난 결과값을 가지고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전부 후행지표다. 그리고 선행지표는 내 마음이다. 내가 얼만큼 자신감 있게 거래를 할 수 있느냐가 실제 돈을 벌 수 있다 없다를 판가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자신감을 많이 가지시면서 거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언제 다시 할지 한 일주일 정도 쉬려 그러는데 일주일 정도 쉬었다가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좀 더 강화된, 좀 더 고급스러운 부분을 가지고 다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보지 마시고요. 최소 3번까지는 꼭 보자 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